감사합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하는 과장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고객님들의 비용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절세의 핵심 전략은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그 방법이 장기 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장기 렌트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 즉 비용 처리가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처리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가세 기준은 또 어떤가?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네 번째는 실질적인 소득 금액 기준별로 차량 렌탈로 인한 세금 절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혜택들이 있기에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만 대상이 되죠. 개인은 손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장기 렌터카가 물론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비용 처리는 동일하게 가능하세요.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물론 이제 연간 800만 원, 기타 유류비나 통행료, 정비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2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차이라고 하면 운행 기록표를 작성하여 더욱더 많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모든 세금이나 보험이나 나머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편리하다라는 점이 더 강하겠죠. 장기 렌트의 장점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처리가 될 수 있는가. 부가세 공제와 환급에 대한 혜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부가세를 처리받을 수 있는 장기 렌터카 차량의 대상은 1000cc 미만의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승용 세단이나 수입 세단들은 부가세 환급 대상은 아니세요. 단 종합소득세를 처리하기 위한 손비 처리 대상은 되시죠.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 자체를 좀 이해하자인데요. 신고는 언제 하는지 다 아시죠?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과연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 사업소득이나 개인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을 추산한 것이고요. 이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흔히 많이 듣는 말인데, 또 과세 표준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총 수익 금액인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게 소득 금액이 되고요.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적용을 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수익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산식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여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죠. 통상 이제 소득공제라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 이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투법상 소득공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이런 공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 쉽겠죠. 글귀를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산식을 다시 열어보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뺀 순이익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차량 장기 렌탈 비용은 필요 경비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순이익, 즉 과세 표준을 세율에 곱해서 계산을 한 뒤에 누진 공제액을 빼주게 되면 세액이 산출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조금씩 진행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과정을 좀 알려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실 겁니다. 표도 보시는데요. 쉽습니다.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면 사업장이 어느 과표 기준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죠. 그러면 그 산출세액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면 빼고 그 다음에 뭐 가산세를 더하거나 그 기존의 납부세, 기납부세액이 있다고 하면 빼주면 끝입니다. 쉽습니다. 그럼 두 가지 예시를 진행해 볼 텐데 연간 매출이 2,700만 원 정도인 개인 사업자 고객님이 장기 렌트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세액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니 소득 금액이 나왔죠. 거기에 소득공제를 적용을 하고 과세 표준은 1,7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15% 구간에 들어와 있고 108만 원 누진 공제액을 빼줍니다. 그럼 산출세액이 154만 5천 원 정도인데 뭐 홈택스를 가정하고 신고를 가정하고 표준세액 공제와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적용시키면 결정세액이 144만 5천 원 정도가 되죠. 기납부액이 있다면 뭐 차액을 내시면 되겠죠. 그럼 그 65만 원 월 대여료로 그랜저를 사용하면서 1년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처리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 계산식을 쭉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정 세액이 줄어든 것이 보이죠. 물론 이제 예시로 등장한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적은 편이라서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9만 5천 원 정도가 세이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계산법인데요. 전액으로 비용 처리가 되면서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중견급 개인 사업자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처리가 어떤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매출이 크다 보니 세율은 35% 범위 내에 들어오고 누진 공제액도 1,495만 원 정도가 되죠. 결정세액만 보시면 2,963만 5천 원인데 많이 내시죠. 뭐 제가 사실 이걸 예시로 만들었기에 필요 경비를 조금 낮게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만약에 그랜저 정도를 장기 렌트 하셔서 1,000만 원 정도 비용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산출 세액이 기존보다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금액이 341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전에 보았던 매출액 2,700만 원대 개인 사업자 고객님이랑은 비용 처리 기준에서 확 차이가 나시죠. 그 매출이 점점 커질수록 절세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이 표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 렌트가 왜 답이 되는지도 보이시겠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는가? 제가 기재를 해둔 곳을 보시면 뭐 경비 처리 기간이 빠른 것, 그리고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것, 그 법인 기준에서는 차량을 자산, 부채로 계산하진 않죠. 보험 사고에 따른 면책금 처리, 실제로 이게 뭐 비용은 적죠. 그리고 할증도 없고요. 면책금이나 위약금은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이라서 이것들이 비용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 처리의 우위나 그 매년 신경 쓸 것이 없는 것,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할부 리스 렌트에 대한 그 차이점들을 제가 좀 적어 보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장기 렌트가 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저희를 선택하셔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세금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뭐 지역보험료, 차량보험료 등을 잘 따져서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 보증금을 좀 많이 설정하는 인수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뭐 이득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저렴한 조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 대비 LPG 5년 인수조건부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오고요. 휘발유 디젤은 한 700만 원 정도 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너무 의지하지는 마시고요. 본인도 좀 정보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고객님께서 이런 그 절세 혜택에 대한 해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효율적으로 매입 자료나 경비를 구성하는 하니까 아무래도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사업자의 렌트, 리스, 비용 처리로 인한 세금 감면 효과는 그 1,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지만 그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뭐 그 이상은 이월된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죠.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 렌트를 한다. 그것이 바로 절세 핵심 전략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도 고객님께 좋은 정보를 드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